자, 여러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창업의 종류 및 요소, 창업자의 유형, 기술 창업자, 일반 창업자, 사내 창업자, 기술 창업자, 기술적 경험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 관리적 임무를 수행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일을 선호하고 위험 회피, 또 가부장적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창업이죠.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하고 비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교육을 통하여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는 그러한 창업자를 말합니다. 일반 창업자, 기술 중심의 창업보다는 사업의 관리 능력 위주의 창업하시는 분들, 기회 창업자, 폭넓은 경험과 고학력,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창업자, 환경 적응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그러한 창업자, 조직의 급속한 성장, 다양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창업자, 외부 자금 조달에 적극적인 그런 창업자, 재무적 이득과 성공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회에 의하여 동기 유발이 됩니다. 사내 창업자, 조직 내 확보된 제반 자원을 활용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자, 아이디어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하는데 실천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 성장에 주도적이고요.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을 통한 신규 벤처의 기회를 모색 후 사내 창업자를 중심으로 벤처 팀 구성을 하고 벤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성공 시 사업화 추진과 실패 시 산하 벤처팀의 해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내 벤처의 과정 모형을 보면 아이디어를 이제 발급하고 프로세스 벤처 분위기 조성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합니다. 아이디어를 원천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벤처 구성을 보면 주관 부서와 관련 부서에 이제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아 이제 벤처 팀을 구성하고요. 또 벤처 팀장의 책임과 권한, 또 벤처 활동, 또 주관 부서와 관처 부서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치과 기공소를 개설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파트별로 이제 생산성 있는 파트별로는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덴처 파트, 교정 파트, 캐드캠 파트, 이게 파트별로 중요한 인재를 고용하는 데는 익숙하단 말이죠. 우리 치과 기공사들이. 근데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또 이런 관리, 재료 관리 업무라든지 재고 관리 업무, 이런 것들은 교육적인 그러한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미숙해요. 우리 치과 기공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뭐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큰 기업 형태의 인사관리, 그리고 교육관리, 마케팅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생산관리 쪽만 치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창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의 종류는 업종에 따른 분류는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저희가 10여 년 전에는 이제 그 의료 서비스업이라고 했어요. 의료 서비스. 10여 년이라고 한 20년 전이군요. 20여 년 전에 우리가 의료 서비스업을 했는데 이제 제조업으로 이제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 이제 뭐 세금 같은 문제 때문에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소매업 또 그다음에 경영의 독립성을 보시면 독립사업인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인지 또 새로운 정도는 이제 혁신적인 창업인지 좀 모방적인 그런 창업인지 그런 걸 잘 아셔야 되고 또 소유자의 수에 개인 중심 창업인지 또 팀 중심 창업인지 점포의 유형으로는 무점포 창업인지 점포 중심형 창업인지 요즘 또 무인 점포가 많이 생기잖아요. 무인 점포. 그리고 돌아다녀 보면 이제 사람이 없고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가고 또는 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결제하는 무인 점포들이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고 우리 그 치과 기공소도 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산업화 기계화 되면서 많이 사람이 매출은 더 증가했는데 사람이 좀 많이 감소했죠. 걱정할 거 없어요. 사람이 감소해도 좀 더 시장을 그로 인해서 시장을 많이 확보하면 사람도 적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 수도 기존보다 더 사람을 고용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국내 시장만 보지 말고 좀 해외 시장까지 넓혀 나갈 수 있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화되면서 사람이 줄고 고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역으로 말하면 기계화되면서 시장성을 좀 더 확장하는 거죠.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로 확장을 해서 고용을 더 창출하고 어떻게 됐든 기계를 움직이는 기계를 운영하는 그러한 체계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명령을 내려야만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용이 축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창업의 그 일반적인 요소를 보면 인적 요소, 물적 요소, 목표 요소. 인적 요소는 이제 창업자, 물적 요소는 이제 자본, 목표 요소는 창업 아이디어. 자본이 중요하죠. 자본이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을 잘 써야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있듯이 사람을 고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고용을 잘한다는 거는 능력이 좋은 사람만 다 들여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축구 경기에서 다 손흥민만 있으면은 골만 넣으려고 하잖아요. 수비도 없고 골키퍼도 없고 손흥민이 잘하지만 손흥민 같은 사람이 11명으로 구성됐다면 그 축구가 잘 될까? 물음표죠, 물음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업을 하고 또 치과 기공소를 개설할 때 그냥 뭐 베테랑 20년 된 베테랑으로만 사람을 고용하면 그 기공소가 잘 될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1년, 5년차 미만도 한 30% 있어야 되고 5년에서 10년 되신 분들도 한 30% 있고 또 10년 이상 되신 분도 한 30%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만 이제 5년 미만 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그 구간에 그런 경력자들에 한해서 가장 능력이 있는 분 또는 이렇게 화합할 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 또 이 팀을 잘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성해야 돼요. 일 잘하는 걸로
사람을 뽑았다면 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기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 못한 사람이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도 잘하고 기술도 있고 마케팅도 잘하고 또 신뢰, 사람 관계가 좋고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에 그런 사람들을 잘 뽑고요. 물적 요소에서 자본이 나왔는데 자본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돈이 없으면 자꾸 빚내서 하다 보면 이자 감리라고 힘들죠. 이자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감리라고 힘들고 또 잘못되면 크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본 구성을 잘 해야 되고 또 자기 돈이 아니더라도 자기 기술을 신용을 평가해서 저리로 또는 무상으로 기술력을 인정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한테도 지원이 많고요. 그리고 뭐 이거 여러분들 이제 직장 들어가면 또 요즘 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것도 뭐 2년에 뭐 약 2천만 원, 뭐 3년에 3천만 원씩 또 지원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도 잘 인터넷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본 중요하죠. 돈 벌면 다시 몇 프로는 재투자를 하고 또 몇 프로는 또 회사를 위해서 또 저축을 하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 또 목표를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기술력이죠. 제가 치과 기공사들 기공소장님들 치과 기공소 대표님들을 놓고 강의를 하면 또 질문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소장님, 그 치과 기공사들이 골드 크라운, 또 PFM, 덴처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우리가 여기에 더 다른 치과 보철이 뭐가 있냐, 무슨 아이디어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질문하는 소장님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임플란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치과 보철의 종류가 있고 심지어는 보철이 세면도 하지 않고 세팅하는 그러한 보철이 나오고요. 뭐 많은 하이브리드 임플란트라든지 많은 재료와 많은 종류의 보철들이 새롭게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 아이디어는 뭐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살짝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방법을 틀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라 누가 봐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창업가의 자질 테스트 내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질 창업할 수 있는 자질이 되나 내 생활 방식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예스노를 한번 해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내 생활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을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하루 일과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여기에 관련된 팀원들이 힘들어요. 그 팀장이 이런 사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과감한 팀장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계획적이어야 되는데 무계획적인 과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참 어렵죠. 그런 사람들이 팀을 이끌면 정말 힘들죠. 일단 일을 맡으면 적극적으로 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말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은 막 실패를 밥 먹듯이 한다. 이거 안 되죠. 같은 실패를 2번씩 하는 사람은 그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같은 실패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참 저도 이 직원들이 좀 있는데 만약에 9시 출근이다 그러면 5분 일찍 오는 사람, 30분 일찍 오는 사람, 또는 5분 늦는 사람, 아예 늦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너로서 이렇게 보면 정말 30분 일찍 오는 사람은요, 걔 말은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로만의 말해도 걔 말은 신뢰를 전적으로 합니다. 근데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저거 또 뻥까네, 저거 또 거짓말하네, 또 핑계 대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 좀 맨날 차가 막힌다, 기차가 열차가 사고가 났다, 또 뻥까네 그러죠, 뻥까네. 하여튼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창업 정보를 수집 중이다. 창업 정보를 이 정보 수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제가 여러분들 강의할 때 항상 그 학술대회 같은데 꼭 가보라고 제가 꼭 권합니다. 학술대. 학교 다닐 때부터 학술대회를 자주 다녀야 돼요. 그래야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가 또 말하지만 제가 독일 쾰른에 덴탈 쇼가 아주 가장 큰 덴탈 쇼가 있습니다. IDS라고 인터널 덴탈 쇼의 약자입니다. IDS.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규모의 독일 쾰른 지역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25년 전부터 다녔는데 그때 갔다 오면 이 한국에 그 시스템이 들어오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러더니 5년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은 1년도 안 걸려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구강 스캐너 트리오스 4를 보고 왔다. 한 2, 3월에 열리는데 그러면 그해 겨울이나 또는 그 이듬해 하여튼 1년 후에 꼭 나와요. 한국에 나와서 그 시스템을 써보는 그런 치과 그런 기공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국의 치과 덴탈 기술이 발전된 거예요. 발전되니까 여러분 그런 데를 자주 가야 우리 국내 시장이 해외 시장이 어떻게 이게 치과 방향이 움직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가보라는 거예요.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꼭 가봐라. 그리고 학술대회는 국내뿐이 아니라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되면 해외에 그 덴탈 쇼도 한 번씩 가봐라. 여기 뭐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 중국이 땅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 그 한국에 가깝지만 저쪽 서쪽이나 저쪽 북쪽 위쪽으로는 그 유럽이랑 붙어 있습니다. 유럽이랑 그 유럽의 문화가 기공무 이런 치과 이런 게 굉장히 그 바로바로 중국에 닿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이 덴탈 시장이.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알기로는 북경전시, 상해전시, 광저우전시 이 세 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보셔서 그걸 보시고 또 친구가 많다. 친구가 많다라는 거는 성격이 좋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많다.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렇죠? 내 말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의견도 좀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그러한 교육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함께 고민해 줄 친지가 3명 이상 있다. 도전 정신이 왕성하다. 의사가 분명한 편이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 기초적인 재무지식이 있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먹고 자는 일도 잊어버린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이제 먹는 거, 잠자는 것도 이제 잊어버린다는 말이겠죠. 창업을 하기 위해 가족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 이 중요하죠. 창업할 때 저도 결혼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이게 그 와이프가 반대를 하면 참 창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업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때 최소한 같이 그 부부가 의견이 같아야 좋아요. 의견이 다른 일을 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해도 누구 하나가 반대하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원래 원칙이 제가 좋아도 와이프가 반대하면은 그 일은 안 합니다. 아직 이제까지 안 했어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그 해봐야 서로 얼굴만 붉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창업할 때 또 불안해하고 그러면 창업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설득을 해서 같이 오케이 했을 때 창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곧 잊어버린다.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곧 잊어버린다. 즐겁지 않은 모임에 가서도 참고 즐길 수 있다.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요즘 절대 이렇게 안 하죠. 즐겁지 않은데 거길 왜 앉아 있어요? 그냥 말도 않고 나오죠. 누군가에게 맞으면 반드시 반격을 한다. 아이고, 누군가에 맞으면 그냥 맞아야지. 누군가에 맞았다고 또 반격을 하면 큰일 납니다. 같이 경찰서 가죠. 누군가에 맞으면 그냥 맞고 있으면 돼요. 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도망가야죠. 도망가.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또 맞을만 하면 그냥 맞고 있는 게 낫죠. 때리진 마세요. 큰일 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일단 들어준다.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와도 일단 들어준다. 친한 친구의 출세가 마음에 걸린다. 친한 친구가 출세하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이게 이 질문 내용이 나는 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번의 친한 친구의 출세가 마음에 걸린다. 이 말도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익을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이익을 공유할 때가 있는데 내 것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거에 관심 있는 사업은 사업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남의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이걸 만들었는데 원가가 10,000원이다. 그런데 어, 15,000원을 준다. 그럼 저한테는 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이걸 만드는데 10,000원인데 5,000원이라는 거를 제가 물가 빼고 전기가 빼고 뭐하고 5,000원 이거는 내가 할만하다 하면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애는 2만 원 준다고 해서 나는 왜 15,000원 줄까 그래갖고 그거 갖고 괜히 신경 쓰고 그 사람한테 왜 남은 2만 원 준대 나는 15,000원 주냐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절대 비즈니스 못 해요. 남의 거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남의 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사업을 내가 내 거 하는데 뭐 남의 거가 얼마가 중요합니까? 제가 해서 얼마가 남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거 남의 잘 되는 거는 뭐 음, 잘했다 좋다 아우 너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중요한 거니까요. 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남의 거 너무 생각하시면 비즈니스 하면 안 됩니다. 창업가적 자질 검사 및 해석 20개 문항 중에 60점 이상은 창업 환경이 성숙되어 있고 창업자로서 자질이 충분하다. 5점씩이군요 이게. 이해하면 5점씩이고 35점에서 60점은 그런대로 창업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업종 선택에 유의하고 좀 더 폭넓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35점 이하는 창업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월수, 부도 광고에 현혹될 위험이 높다. 창업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뭐. 창업가 환경 분석을 통한 창업 방향의 탐색, 창업가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의 분석, SWOT 분석, 환경 변수와 자신 잠재력을 감안해서 창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 요인, 위협 요인,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연결시켜 타당한 방향을 찾는 방법. 기회 요인은 지금의 환경 변화가 창업을 할 때 어떤 점에서 유리할지를 찾아내는 것. 위협 요인으로는 환경 변화 중에서 창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변수들. 현재 전개되는 각종 환경 변화, 법, 경제, 사회, 법, 정치적 환경 변화, 경제, 기술적 환경 변화,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 될 것 같아. 써보시고 창업가 강점 및 약점 분석.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업자의 자신감이 중요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어야 돼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강점이나 약점 파악은 창업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이것들을 잘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채점도 한번 해보시고요. 강점, 약점. 창업 전략의 도출, 강점. 기회를 살리고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 위협 요소로는 강점을 살리되 위험을 줄이는 전략. 약점은 기회를 살리되 약점을 감안하는 전략. 위협과 약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 내부 환경으로는 조직 구조, 창업자 전략을 잘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요. 외부 환경으로는 경제적 환경, 정치, 사회적 환경, 시장 환경, 기술적 환경. 창업의 증가 원인으로 보면 창업에 따르는 투자 규모가 작아도 고부가치 창출, 수요자 욕구의 다양화, 기술 변화의 가속화, 자신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젊은이의 가치관, 조기 퇴직자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 청년 창업의 장려 및 증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알아보기에는 정부 창업 지원 정책, 우리나라의 창업 현황, 창업 성공과 실패의 사례. 서두에도 말했지만 정부 창업할 때 정부 지원에 대한 정책들을 잘 꼼꼼히 따져 보시고요. 또 본인이 창업하는 그러한 그 업종, 예를 들어 치과 기공소를 한다 그러면 내가 치과 기공소를 어디에, 서울에, 지방에, 그리고 그 지역에 얼마만큼의 분포되어 있고, 또 우리랑 거래하는 거래처가 치과가 되겠죠. 치과는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 있으며, 또 규모는 큰데, 작은데, 사이즈를 또 보셔야 되고요. 이런 같은 현황들을 잘 계획해 보셔야 됩니다. 또 창업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좀 보시고요. 제가 좀 팁을 주자면 창업할 때는 실패 사례보다는 좀 성공 사례를 또 비중 이시 두고 좀 더 그쪽에 관심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교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